안녕하세요. 도 닦는 투자자 샤티입니다. 오늘은 왜 비트코인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자산인지 그 이유를 장기 사이클의 관점에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시장에는 매우 다양한 사이클이 존재해요. 70년 이상 주기로 반복되는 장기 사이클부터 하루 단위의 초단기 사이클까지 각각 다른 주기와 파동의 크기를 가진 여러 사이클들이 프랙탈처럼 중첩되어서 흘러갑니다. 프랙탈은 이렇게 부분과 전체의 모양이 닮아있는 구조를 말해요. 우리가 투자하면서 이 여러 사이클을 다 유심히 봐야 되는데 트레이딩을 할 때는 단기 사이클을 봐야 되지만 큰 방향성을 결정할 때는 일단 장기 사이클을 기본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큰 변화가 보이고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나무보단 먼저 숲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바다에 배를 띄우려면 수심이 충분히 깊어야 합니다. 얕은 물에서는 배를 띄울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이라는 바다에는 유동성이 충분해야 경제가 뜨고 자산의 가치가 뜹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이 유동성을 결정하는 게 뭘까요? 바로 부채입니다. 신용과 부채가 자산시장의 연료 역할을 합니다. 전체 경제 내에서 유통되는 자본의 약 90% 정도가 신용이고 10% 정도만이 현금입니다. 즉, 우리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은 사실상 부채인 셈인 겁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립자 레이 달리오는 신용과 부채가 팽창하고 수축하는지 그 흐름에 따라 시장의 사이클이 형성된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 그래프는 부채의 사이클을 보여줍니다. 여기 이 큰 파동이 장기 부채 사이클인데 이게 50년에서 약 100년 정도의 긴 주기로 거대한 파동을 형성합니다. 여기 이 직선이 전 세계 GDP 성장 그래프인데 이렇게 경제는 계속 우상향하지만 그냥 직선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크게 파동을 그리며 갑니다. 그리고 이 장기 부채 사이클 안에도 더 작은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 단기 부채 사이클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 장기 부채 사이클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레버리징 단계로 시작해서 디레버리징을 겪고 마지막으로 리플레이션 단계를 거치면서 사이클이 완성됩니다. 레버리징이라는 건 지렛대 효과를 말하는데 지렛대는 작은 힘으로 더 큰 효과를 얻는 걸 말합니다. 내가 가진 자본이 적더라도 부채를 통해 내가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을 증대시켜서 즉 레버리징해서 경제적으로 더 큰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경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일이에요. 레버리징 단계 초기에는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 하나, 경화를 사용합니다. 경화는 하드머니라고 하는데 공급이 제한적이고 희소성이 높은 화폐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경화로는 금이나 은과 같은 금속 화폐가 있고 또 비트코인도 경화입니다. 반대로 연화가 있는데 연화는 소프트머니라 하여 중앙은행이 쉽게 발행할 수 있는 희소성이 낮은 화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들이 대표적인 연화죠. 장기 부채 사이클은 항상 새로운 패권 국가가 부상하면서 시작되는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이클은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즈 체제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때가 근본위제 체제였죠. 미국 달러가 금에 연동된 고정환율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이 곧 돈이었죠. 그런데 점점 금 보유량 이상으로 신용과 부채가 급격하게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근본위제를 폐지하면서 본격적으로 법정화폐 체제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더 이상 금에 달러를 연동시키지 않고 연화인 달러가 기축통화로 자리 잡으면서 화폐를 무한정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부채도 그만큼 점점 팽창하면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계에 다다라서 우리가 버는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나게 되면 더 이상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돼서 버블이 터집니다. 그때 디레버리징 단계에 접어듭니다. 디레버리징 단계에서는 부채가 축소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 디레버리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는 사건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이때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어서 금융위기에서 회복됐죠. 그리고 코로나 때 한 번 더 역사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시행해서 화폐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냈습니다.
이 경제 위기를 그냥 방치하고 긴축이 시작되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해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이어서 중앙은행이랑 정부는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이 뭐냐면 화폐를 더 많이 찍어서 화폐의 가치를 평가절하시켜 가면서 디레버리징 과정이 최대한 급격하지 않게 진행되도록 하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동시에 부채의 가치도 하락하니까 부채 부담이 완화되겠죠. 그냥 추락하느냐, 쿠션을 주면서 추락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왜 영화에서 주인공이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나뭇가지에 한 번씩 걸려주면 충격이 좀 완화되잖아요. 이게 바로 경제 회복기인 리플레이션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디레버리징 단계에서 리플레이션 단계로 향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 이 디레버리징 과정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대규모의 금융위기가 닥칠 거라 보고 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 또 대규모의 양적 완화가 반복될 거라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리플레이션 단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리플레이션 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부채의 가치도 같이 하락시킨다는 거였죠. 이럴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세계 경제의 자본이 연화에서 경화로 이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화폐의 가치가 끊임없이 하락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치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희소한 자산으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가장 단단한 돈, 가장 희소한 자산을 찾아서 우리의 가치를 저장해놔야겠죠. 현재 세상에서 가장 희소한 자산이 뭘까요?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금? 여러분, 금보다 더 희소한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수량이 정해져 있고 그 누구도 발행할 수 없습니다. 금보다 더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어서 분할성이 뛰어나죠. 그리고 무거운 금덩이는 단 한 개를 들고 다니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비트코인은 전 세계 어디로든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디지털 데이터이기에 쉽게 파괴되거나 썩지도 않죠. 화폐가 갖춰야 할 모든 조건에서 금보다 기능상 뛰어납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비트코인이 그 직후에 등장했죠.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을 보면 중앙은행의 무분별한 화폐 발행 그리고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비판합니다. 그게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유예요. 그 후로 지난 16년간 비트코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죠. 그리고 최근 금값도 많이 올랐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장기 부채 사이클이 흘러가면서 겪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장기 부채 사이클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이젠 이 비트코인과 금이 오르는 현상을 단순한 투기로만 봐서는 안 되겠죠? 이걸 보시면 지난 500년 동안 패권 국가와 기축통화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 수 있어요.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을 거쳐서 지금의 미국 달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모든 기축통화가 겪어온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장기 부채 사이클의 후반부에 있습니다. 연화에서 경화로 부가 이동하는 시기예요. 지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이 장기 부채 사이클 전체를 온전히 겪어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70년 이상, 더 길게는 100년 정도 주기로 발생하는 이런 거대한 사이클을 누가 겪어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클을 인식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사이클은 또 반복될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시장의 사이클이 왜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 이게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이란 이야기를 했었죠. 지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한 번씩 꼭 보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의견들이나 응원 댓글들 언제나 환영이니까 자유롭게 써주시고 오늘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